조선의 다연장 로켓, 신기전과 대신기전이 실제로 발사되는 모습이 궁금하세요? 여기에요. 네. 여기가 일본군들이 쳐들어오는 길. 여기밖에 길이 없어요. 이렇게. 네, 여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네. 조선군이 저기 있다가 막 조지는 거야. 네. 뭐 이렇게 비격진천례나 화살, 뭐 신기전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리고 그 신기전은 저 한강에서 계속 공수해가지고 화살하고 신기전 공수해가지고 여기 위로 올린 다음에 계속 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당시에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이순신이 수군을 점령하지 않았으면은 이것도 졌던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기 한강을 우리가 다 잡고 있었기 때문에 물자도 나르고 가능했었던 거지. 한강 없었으면은 우리는 졌을 거야 아마. 우리가 졌다는 게 이상하지만 그 명나라랑 싸우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가는 길에 우리가 밟히는 거지. 근데 그냥 명분이죠. 사실은 명분이었고. 오늘 그 정명가도 그 참. 그림을 실제로 하진 않고 이걸 프린팅 해가지고 그린 거를 실제를 걸기는 너무 불안해서 그런가? 망가지겠죠. 뭐. 차라리 이런 방식도 나쁘지 않아요. 네. 예. 이런 것도 나 있을 때 그때 막 연구진들 연구했다고 막 가져오고 막 그랬었는데 화차.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기전이라는 거는 사실 그 화약을 묻힌 화살이 신기전이고 네. 원래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퓨퓨뿅 나가는 그거는 신기전기죠. 기죠. 예, 신기전기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화차고. 네. 예. 근데 이거는 과연? 글쎄 뭐 얼마나 많이 활용이 됐을지.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건 이거잖아요. 신기전기. 신기전 센지제는 조선 세종대에 개발된 고체 로켓이자 로켓 추진식 화살 병기화전 또는 그 단위와 체제를 말합니다. 고려시대의 화약 로켓 주화를 개량한 무기로 문종의 화차 보급으로 일종의 다연장 로켓 야전포로서 발전합니다. 고려 말기에 최무선이 최초로 화약을 보급하면서 연구된 다양한 화약 무기 가운데 주화저화가 있었습니다. 주화는 수백 년 전부터 몽골과 중국에서 즐겨 사용된 화전을 한반도에서 생산했던 버전입니다. 참고로 고려시대의 주화 중에서도 소, 중, 대라는 세 가지 크기가 있었으므로 사실상 고려 말기부터 이미 존재했던 화약 로켓이었습니다. 다만 현대에 알려진 화차 방식의 근대적인 야전포 운용과 효율적인 개량은 조선시대의 로켓 규격인 신기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화차의 다연장 로켓으로 거치해놓고 일제히 쏘는 모습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문종 이후 문종화차 덕분에 보급된 방법입니다. 그 이전에는 중국의 다발화전이나 고려시대의 주화와 마찬가지로 단발식 발사대에 놓고 쏘거나 유사시 화살통이나 허리춤 등에 끼우고 쏘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발사했습니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신기전이라는 단어가 발사장치인 다발화전의 통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신기전이 화약으로 추진되는 화살 자체만을 의미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이라면 조선에서는 갑주를 입고 직접 쏘아야 하는 위험한 다발화전보다는 화차에 얹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발전했고 따라서 추진체를 인간이 사용하지 않을 수 있었으므로 작은 로켓 화살에 폭약을 달아놓는 개조가 조금 더 쉬워지면서 다연장 폭발 로켓까지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신기전은 고려 말기에 최무선이 개발한 주화를 조선 세종시대에 그의 아들 최해산과 장영실이 개량한 무기입니다. 수백 년 이후 임진왜란 당시에 사용된 신기전의 일부는 변이 중이 개량했다고 합니다. 조선 후기 기록 중에는 세종이 화차를 개발할 때 영락제의 화차를 참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한 당시 조선 초기의 기록이 아니라서 신빙성은 애매하고 조선의 화차와 유사한 가화전차는 신기전 화차보다 후대에 등장했습니다. 드라마 대왕 세종이나 동명의 영화와 달리 신기전은 완전히 새롭게 만든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명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개발된 고려시대의 주화를 다시금 개조한 물건이며 후대에도 지속적으로 개량이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대신기전을 개발한 사람에 대한 정보가 밝혀졌습니다. 군기감에서 일하던 39세의 박강이라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최무선 때도 원형으로 추정되는 대주화가 있었습니다. 신기전은 사거리에 따라 대, 중, 소신기전으로 나눕니다. 또한
별개로 산화 신기전이 있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신기전 화차를 전국에서 700대씩 사용하는 돈지랄을 했을 정도로 경제성을 무시하고 엄청난 숫자의 신기전을 개발 및 배치했습니다. 당시에는 조선 초기까지 확장했던 국경선의 개념이 명확치 않았던 시대였으므로 조선 초기는 경제적인 손실을 무시하고 엄청난 개수의 전술 타격, 로켓을 양산하여 주변 민족들과의 분쟁이 있는 최전방 영토에서 일종의 화력 시위를 하면서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한민족의 국경선을 지켜냈던 셈입니다. 즉, 신기전은 의외로 현대인들이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현대적인 미사일 개념으로 보더라도 매우 타당하고 합리적인 안보 전략 때문에 연구되고 배치되었던 당대의 전략 자산이었던 것입니다. 해상전투에서는 조선 중기에도 조선해군이 적의 전함을 불태우는 목적으로 꾸준히 사용했습니다. 이순신이 활약했던 시대에도 신기전은 적의 선박을 불태우고 격침하는 목적으로 자주 쓰였다고 합니다. 다만 육상에서는 임진왜란 초창기까지 신기전과 같은 화약 로켓을 육상전투에서 많이 활용한 군대는 돈이 많았던 명군이었습니다. 특히 2차 평양성 전투 1593년 1월 5일부터 8일까지 해서 명군의 다발화전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현대 시대에는 조선군이 제1차 진주성 전투에서 김시민의 방어전 성공, 행주대첩에서 권율 장군이 신기전 화차를 방어전에서 사용하여 크게 성공한 승리가 워낙에 통쾌한 이미지로서 알려진 바람에 현대인들은 조선군의 신기전을 수비에만 사용되며 보병의 효과가 뛰어난 야전포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현실에선 보병 살상 목적에는 신기전 화차보다는 대중 미디어에서는 유명하지 않은 오르란건을 장착하여 근접한 보병 방진을 제압할 수 있는 총통 화차가 사용되었다고 하네요. 그 밖에도 실전에서는 적의 중요한 기지를 제압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인저의 난 당시에 반란군을 진압하는 데 사용의 효과를 보기도 했으며 조선 초기인 이시의 난 당시에도 신기전으로 추정되는 로켓 화기를 화차에 싣어서 전술적으로 유용하게 쓰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같은 성종 시절에도 여진족 토벌 과정에서 화차가 매우 유용했다는 평가를 실전에서 경험하고 있었고 괜히 비싼 돈 들여서 만든 무기가 아니니깐 잘 써먹어라고 성종이 하교하는 부분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현대인들도 잘 알고 있듯이 조선이 국경 확장에 비용을 지출할 이유가 줄어들면서 신기전은 야전보다는 주로 수비에 사용되는 야전포 개념이 되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읽어보면 신기전은 국경에 침입하는 야인들을 구축하는 효과가 탁월했습니다. 여진족을 토벌하고 영토를 안정화하는 과정에서도 조선은 당대의 공격 전술 로켓이었던 신기전 화차를 적극적으로 앞세웠고 전국적으로는 조선에서 무려 700여 기의 신기전 화차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신기전의 단점에 대해서 말하기 이전에 우선 현대인들에게 널리 퍼진 잘못된 해석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 말기부터 조선 초기까지의 군사 개념은 몽골인들과 원제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편이었고 일부 사람들이 폄하하는 대형 신기전의 목적은 적의 전쟁 수행을 위한 전략 플랫폼 그 자체를 수백 미터 사거리 밖에서 폭파하기 위한 현대의 전술 타격 미사일에 해당하는 상당히 선진적인 개념의 공격 로켓이었습니다. 당장의 이순신 함대뿐만 아니라 해상전투에서는 신기전과 같은 화약 무기들을 생각보다 많이 사용했다는 점만 보더라도 조선시대의 신기전은 보병들을 때려잡는 주력 화포보다는 적의 전쟁 기반 플랫폼을 중장거리에서 파괴하는 원제국 같은 대형 화약 로켓 운용 개념에 큰 영향을 받아서 대형화 노선이 병행되어 발전했던 로켓 시스템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당대의 초보적인 기술 한계 때문에 단점이 많은 무기였다고는 하지만 대형 신기전들이 화약 소모량에 비해서 보병 살상에는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는 특징은 처음부터 신기전이 보병 살상을 위해서 만든 무기가 아니라는 특성을 약간은 이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신기전은 조선 초기와 임진왜란 이후에는 다시 명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소형화, 대보병용으로 일화봉총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신기전은 원본이 되었던 주화와 다발화전의 사거리와 위력을 개선하긴 했지만 명중률을 개선하진 못했습니다. 따라서 고려시대 말부터 이미 총포의 효율성 때문에 주력 무기로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조선이 수비적인 군대가 되면서 이러한 로켓 병기들은 더욱 쓰이지 않았고 임진왜란 시절에는 주로 보병들을 열심히 때려잡아야 했던 육상 전투의 상황 때문에 해상 전투를 제외하면 주로 신호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해상에서는 사용하기가 매우 불편했을 것입니다. 다발 방식으로 사용하려면 자신의 선박에 불똥이 튀어서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은 화기였기 때문에 주로 중신기관 이상의 대형 로켓 형태를 일반적인 총포보다 멀리 날아가는 함상 미사일 정도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단점은 화약 소모량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화약 대비 살상력이 떨어졌던 대신기전에 들어가는 화약량은 천자총통의 3배 이상이었습니다. 유황과 염초를 전량 중국에서 수입해야 했던 조선군의 입장에서 신기전이 소모하는 화약은 상당한 부담이었습니다. 결국
고려와 조선은 실제 전투에서는 화포 총통에 더욱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병을 잡는 주력 화기의 역할은 직사화기들이 맡았고, 신기전은 어디까지나 중장거리 목표를 제압하는 역할을 맡는 타격 로켓으로서 설계된 무기였습니다. 신기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나무위키를 참조하세요. 그렇죠. 내 유튜브 영상 중에 조회수가 은근히 많은 게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먼저 신기전기입니다. 창의적으로 과학기술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앞으로 경제 활동도 과학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네, 지금 발사되는 산하신기전은 추진 로켓까지 가는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점화가 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산하신기전 1단 로켓의 자. 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진왜란 하면은 3대 병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거북선, 비격진 천내, 신기전. 그리고 뭐 어쨌든 그 조선시대 최초로 만든 다연장 로켓. 예, 그죠. 또 뭐. 지금의 방사포랑 네. 비스무리하니까. 네. 아, 여기도 벚꽃이 아주 이쁘게 폈네요. 저희 이제 안양천은 이제 끝물입니다, 진짜. 아, 그래? 예.